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노화의 종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쓰신 장수 관련 서적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받은 첫 인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졸렸어요. 앞부분은 좀 졸려요. 근데 졸린 거 너무 책이 졸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졸리는 거, 잠 잘 자는 거는 과학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입증된 장수의 비결이에요. 잠을 잘 자면 수명이 들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 건강도 증진되고 이거는 정말 확실히 느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잠을 잘 자고 못 자고 다음날 컨디션 완전 다르고 회복력 완전 다른데 근데 책을 읽는데 졸린다. 이거는 요약은 제가 해드린 거 보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불면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책을 좀 읽으시면 어떨까요? 노아의 종말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죠. 근데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이 책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노화라는 정해진 이 생물학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고 잘 굴러가야 될 시스템이 안 굴러가면 그게 노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굴러가야 될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서관에 가시면은 거기 근무하시는 사서분이 책을 정리를 하고 제자리에 꽂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굴러가야 될 시스템이라는 게 이 도서관의 사서가 하는 역할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방대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그거는 발현시키고 좀 좋지 않은 내가 물려받은 형질은 억제시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잘 유지를 해주는 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서 내가 뭐 애초에 물려받아서 나는 좀 그게 오래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이제 질병에 더 취약하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이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도 노화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원래 노화라는 건 없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화는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노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에게 아닌데? 그거 병인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이런 충격을 확 던져준 거죠. 이 전 세계에다가. 그러면 노화도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전자 도서관에서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늙지 않을 수 있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젊은 상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 그거를 장수 유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장수 유전자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 또 관련되는 얘네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자들 그거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하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썰투인입니다. 썰투인은 탈아세틸화로 DNA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NAD가 감소하면 활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활성화가 풍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DNA 수선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도 유리해서 썰투인이 활성돼 있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좋아지고 살도 덜 찐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고 얘네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 정보의 도서관을 활발하게 잘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장 모드 하나는 수리 모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성장 모드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활발하게 세포들이 분열도 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수리 모드는 반대로 손상을 복구시키거나 아니면은 내 몸의 나쁜 세포들을 정리해주고 손상된 단백질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골라서 재활용을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유전자들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썰투인은 대표적인 이 수리 모드 때 활발하게 쓰이는 그런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리라고 하면 이미 내 몸이 고장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류의 심각한 손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추워 아니면은
조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에너지가 떨어졌어,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DNA를 손상받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서 얘를 뭔가 수리 보존 모드 이렇게 해서 성장 모드는 잠시 꺼두고 설투인이 활성화될 때, 이런 식으로 설투인이 활성화된 상황이 장수에 굉장히 유리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전략을 짤 때 노화가 질병이라고 했으니 노화를 어떻게 보면 고치는 그런 좀 더 장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썰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 썰투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더니, 아까 그 NAD가 떨어졌을 때는 썰투인이 활성화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NAD를 그러면 몸에서 좀 증가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선충이라든지 그런 아니면은 쥐까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좀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인간에서는 사실 NAD가 정말 표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 바뀌어도 균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사람에게 이게 무조건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해 있지는 않아요. 이게 NAD가 또 굉장히 고분자고 허가받지도 않은 물질이고 해서 아직 연구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붐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봤죠. 근데 NAD는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전고체인 NMN이나 NR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활용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NMN이나 NR도 일관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인간에서 무조건 수명이 증가되냐? 아직 그렇게 연구가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연구는 안타깝게도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쥐에서도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정말 건강한 모델,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NAD를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질병 모델에서 쥐에서도 건강한 개체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대사질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됐지만 건강한 쥐에서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나? 이거는 뭔가 일관되지 않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MPK 효소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AMPK 효소는 저열량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체가 극심한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그 약간의 감당할 수 있는 저체온이라든지 배고픔, 이런 스트레스, 아니면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이런 기진맥진한 상태, 이런 거일 때 그런 저열량을 감지해서 심한 DNA 손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세포의 손상이 반복되지 않았을 때, AMPK 효소는 저열량을 감지해서 이렇게 썰투인 같은 유전자가 작용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효소입니다. 가벼운 힘듦은 이렇게 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DNA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한 손상이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 세포의 뭐 이런 손상이 반복이 되면 정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돼요. 우리 몸을 장수에 가깝게, 젊음에 가깝게 최대한 최적화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제일 중요한 업무를 버리고 DNA 손상 복구 모델로 불려가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수리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업무는 약간 내팽겨치면서 그 우리 도서관이 시스템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 소실 모델인데, 이게 반복되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셔야 될 유전자는 mTOR라는 거예요. mTOR, 이거는 약자가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이거든요. 라파마이신은 이스터 섬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어떤 균에서 유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연히 발견이 됐지만 굉장히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되어졌는데, 실제로도 처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를 하거나 뭐 일부 희귀질환이나 약물 방출 스텐트 거기에 사용을 하는 식으로 현재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지만, 쥐라든지 뭐 이런 모델의 실험을 했을 때 수명을 유의하게 증가시켜줄 수 있다 해가지고 현재 알려진 여러 가지 장수 관련된 약물 중에 굉장히 제일 유망한 그런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용량으로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내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함부로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라파마이신을 가지고 지금 뭐 반려견을 상대로 이제 용량 연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결과가 올해 나온다고 해요.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책도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전자는 영양소를 통해 활성을 조절을 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세포 성장 쪽에 기여를 하고, 근데 좀 안 좋은, 아까 말씀드린 좀 춥거나 이런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극한 환경에서는 이 mTOR 활성이 떨어지는데, 그때 세포 재활용하는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자가포식 기능은 내 몸에 좋은 거는 재활용을 하고, 안 좋은 변성 단백질이나 죽어있는 세포, 그런 좀비 세포라고 하죠. 완전히 죽어있는 거는 아닌데 기능은 하지 않고 번식이나 복제도 하지 않는 그런 세포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장수에 굉장히 메커니즘에 있어서 주목받는 그런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mTOR를 좀 억제시키는, 그게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AD 증진, NAD가 많으면은 서투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또 장수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서투인을 증진시키는 NAD, 얘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폭소3, 그렇다고 해서 얘도 장수 유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활성화되면 방어 체계를 작동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내성을 키워서 수명 연장을 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장수 유전자를 활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이것이 장수를 향한 약입니다. 하나씩 좀 유망한 물질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